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금요일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계획 잘 세우셔서요.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즐거운 금요일인데요. 사실 오늘 녹화 환경이 조금 열악합니다. 주변에 이사 오는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녹화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소음이 이 방송 녹화에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지은 두 가지 책의 광고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편에 비해서 2편의 판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다는 소식을 지금 출판사에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예전 홍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400편이 넘는 미주은의 영상들을요. 단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책 광고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10월 8일 금요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목요일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에 그 마감 상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식시장이 막판에 그 역전에 성공하면서 굉장히 좀 힘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힘 있는 모습이 어제 시장에서도 지속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는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S&P 500이 0.83%, 나스닥 역시 1.05%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3대 지수가 모두 지켜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시간 외에도 퓨처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S&P 500이 0.22% 올라가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0.26%, 그리고 나스닥 역시도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의 모습을 보면요.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준 주식이 지금 알리바바가 나오는데요. 8.26%가 올라갔습니다. 어제 제가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줍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제가 알리바바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좋은 매수 기회를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7.08%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니오가 6.92%, 니오 관련해서는 제가 기사 하나를 준비해 놨고요. 진로우가 5.14%, 펠라톤이 4.75%, 유니티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4.36%, 스퀘어가 4.2%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스퀘어 관련된 소식도 준비해 놨고요. 차지포인트 4.13%, 그리고 어제 제가 기사를 공유해드렸던 인텔리아가 새로운 치료법이 임상 실험에 돌입하면서 3.92%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킬즈도 3.87%나 올라갔습니다. 미주은을 한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매달 초가 되면요. 각종 투자 기관에서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 그 당시를 말하죠. 그 당시에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들을 리스트로 엮어서 투자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그 많은 투자 기관 중에서 크레딧 스위스가 생각할 때 지금 매수해야 할 가장 좋아 보이는 탑 스탁을요.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식들을 선정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자,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번에 리프레시를 했다.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 리스트와는 조금 다른 업데이트가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미국 쪽에 있는 그 주식 중에서 6 new name이 들어갔다. 따라서 6개의 새로운 그 종목이 이번에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10개 중에서 6개가 새로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업데이트가 있었던 거잖아요. 과연 이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주식들이 지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건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 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들의 애널리스트들이 하나씩 가장 좋은 주식들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규진이 되는 것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트레이딩을 위한 종목들도 아니고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를 봤을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리스트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월 달에 새롭게 포함이 된 뉴커머즈를 지금 몇 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코올 베브리지니까 술을 판매하는, 술을 제조하는 이런 회사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코로나라는 맥주를 만드는 회사고요. 두 번째는 토미 힐피거, 그리고 캘빈 클라인,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의 모 회사인 PVH라는 기업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가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잖아요. 따라서 오징어 게임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도 이번에 명단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가장 좋은 주식으로 보고 있는 넘버원 톱픽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런, 즉 선런이라는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세 번째는 웰스파고, 네 번째 스퀘어, 다음은 파커 한리핀 코퍼레이션, 아리나 파마스티컬스, 탈가 리소시스 코퍼레이션, PVH 코퍼레이션, 마지막으로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그 원유의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과거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돼서 만약에 그 오일 가격이 $100를 찍게 된다면 엄청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반면 굉장히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이번에 JP 모간이 리스트로 정리해서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좀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에너지는 탑 퍼포밍 S&P 섹터다. 따라서 S&P 500에는요, 총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산업 분야로 나누어 놓은 거죠. 거기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섹터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오일의 가격, 그리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요, JP 모간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특히 이제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우리가 선호하는 섹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섹터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 전문가는요, JP 모간의 Head of US Equity Strategist, 따라서 그 미국 쪽의 주식의 그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헤드라고 할 수 있죠. 그 부서장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름은 두브라브코 라코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에너지 섹터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리스크 리워드 레이시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환경이 굉장히 좀 좋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increasing capital return. 리턴이라는 것은 수익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수익률도 좋아지고 있고 캐시플로우도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인 ROE가 향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시장 전반적인 PE 레이쇼에 비해서 low valuation이다. 밸류가 낮다는 것은요, PE 레이쇼가 낮게 형성돼 있다. 따라서 과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아직도 저평가된 주식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이번에 JP 모간에서 컴파일했다는 것은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투 바스켓이니까 두 개의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서 양분을 했다는 건데요. 만약에 오일의 가격이 이번에 배럴당 $100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면 거기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웃퍼포머들, 그리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언더퍼포머,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으로 양분해서 우리한테 리스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웃퍼포머를 보면요, 첫 번째가 코노코필립스, 두 번째 캐네디언 내추럴 리소시스, 세 번째가 원오크고요, 네 번째가 시노버스 에너지, 다섯 번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여섯 번째는 컨티넨탈 리소시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라톤 오일 코퍼레이션. 자, 이러한 종목들이요, 앞으로 만약에 원유, 석유의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는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고요. 자, 반면에 이번에 석유 가격이 계속 치솟게 되면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M이고요. 두 번째가 쿠민스, 세 번째로 펜테어 PLC, 네 번째는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제 배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페덱스, 그리고 뉴웰 브랜드, 애드밴스 오토 파트, 클로럭스 컴퍼니, 마지막으로 월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기업들은 지난번에 이틀 전인가 제가 기사 하나를, 비슷한 기사를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는 많은 항공사가 포함이 돼 있었죠. 자, 이렇게 많은 항공사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들이요,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 만약에 이제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개별 종목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의 주인공은 스퀘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스퀘어의 주가가 4.2%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좋은 뉴스가 하나 발견됐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자, 스퀘어의 스톡이 개인 3%를 했다. 사실 이제 4% 이상 껑충 뛰어 올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프리즈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트레버 윌리엄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쌔을 했다. 어쌔이라는 것은 책임을 껴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책임을 맡았다. 커버리지를 이제 이 사람이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새롭게 커버를 했는데 바이 레이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신호가 지금 주어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 스퀘어라는 주식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must own이다. 반드시 우리가 보유해야 되는 최고의 종목이라고 극찬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퀘어의 가치는요, 롱텀이다. 따라서 단기 투자용이 아니고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될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짧게 나오는데요. 프로븐, 증명이 된 이노베이터다. 혁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요,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일단 캐시 앱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캐시 앱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디에서 리더를 역할을 하고 있냐면 크라우디드니까 굉장히 좀 혼잡한,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경쟁 기업들이 뛰어들어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 섹터를 얘기하는데요. 니오뱅크를 얘기합니다. 니오뱅크라는 것은 실제 길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디지털 상의 뱅크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디지털 은행 비즈니스 쪽에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스퀘어의 캐시 앱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그 비즈니스 모델인 셀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포텐셜, 잠재력인 시너지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형 그 인수권이 성사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애프터페이라는 회사를 하나 끌어들임으로써, 애프터페이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를 추구하는, 따라서 할부 결제를 도와주는 이러한 비즈니스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그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번에 굉장한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너지냐면요, 12% 정도 앞으로 그로스 프로핏 총 수익이 올라갈 것이다. 2025년까지 말이죠. 따라서 굉장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300을 줬는데요. 300을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현재 주가는 249, 따라서 향후 1년 안에 한 20% 이상 성장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00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계산법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0.7 타임즈다. 그로스 어저스티드 멀티플. 멀티플이라는 것은 이제 몇 배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냐, 요거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요. 뭐랑 뭐를 비교했냐면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로스 프로핏은 맨 위에 매출이 있고 매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직접 비용이 있잖아요.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코스트 오브 세일즈가 있는데 이걸 빼고 남은 것을 총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스퀘어 같은 경우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한 28%에서 3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장률로 나누었을 때 0.7이 나온다. 그 얘기는 그로스 프로핏이 한 28% 30%인데 이거보다 성장률이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모가 더 높아야 1.0 밑으로 나오니까요. 따라서 성장이 30% 이상 지금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 피어를 보면, 피어라는 것은 이제 경쟁 기업을 얘기하는데 다른 경쟁 기업들은 1.06이 나오죠. 따라서 이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더 낮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스퀘어의 PE 갭을 보면 공식적인 PE 레이쇼의 트레일링 12months의 모습을 보면요. 지금 페이팔 그리고 파이브설브, 그들이 경쟁하고 있는 다른 핀테크 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아래로 떨어졌다. 따라서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아래 우리가 차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다른 핀테크 기업에 비해서 그렇게 높게 프리미엄이 붙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장률이 더 좋은 스퀘어에 투자하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스퀘어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하나의 확신이 늘어나는 이러한 기사가 발견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는 굉장히 반가운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파이버인데요. 파이버 관련된 기사는 한 100만 년 만에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했던 기업 분석 끝판왕, 10년간 10배 성장할 기업을 소개하는 콘텐츠였는데 거기에 파이버 펀을 보시면요. 제가 Catch Me If You Want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버를 매수하게 되면 줌과 같은 하락 국면에서, 따라서 좀 주가가 빠질 때 매수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확장
확장이 투자의 키다.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얼마나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것을 활발하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는 기사가 오늘 발견돼서요. 여러분들께 즐거운 마음으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5가 익스펜드를 한다. 확장을 한다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해서 에듀케이셔널 플랫폼으로 나아간다. 교육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자, 파이버가 아나운스를 했다. 발표를 했다. 애퀴지션이니까 인수를 하는 거죠. 시애틀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러닝 컴퍼니. 온라인 러닝은 이제 이러닝이죠. 이러닝을 제공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라이브라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되는데요. 에듀케이셔널 플랫폼이다. 에듀케이션,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은, 소비자들은요, 디자인을 배운다거나 비즈니스 아니면 마케팅, 그 밖에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그리고 기업 운영에 관련된 많은 토픽들을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크리에이티브 라이브 같은 경우는 보스턴은 자랑한다는 거거든요. 2,000개가 넘는 클래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게다가 1,000만 명 넘는 멤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10년 이후에 이용을 하고 있는 좀 전통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파이버도 원래 이제 온라인 러닝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이버 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서브 타이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부서는요, 폴드 인투니까 크리에이티브 라이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CEO에 따르면 파이버는 단순히 워크 플랫폼이 아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가서 일감을 찾고 일을 하는 이러한 플랫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믿고 있다. 뭐를 믿고 있냐면요. 서포팅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프리랜서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그들의 미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굉장히 좀 전문적인 에듀케이션 그리고 트레이닝을 해줘야 된다. 교육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을 그 뒷받침하는 트레이닝까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기술들을 그들이 계속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최근에 work environment, 우리가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나 그 지식 같은 경우는 좀 구닥다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습득해야만 우리가 프리랜서로 살아남을 수가 있고요. 프리랜서들이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요. 그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모네타이즈 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들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파이버의 한 가지의 롤이다. 임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식은 파이버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그 논리가 성립이 되는 하나의 뉴스가 전해진 거잖아요. 굉장히 반가운 움직임이 감지됐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즈니스의 확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몇 달 동안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한 두 달 만에 1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이 업스타트가 최근에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을 하나 더 발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요. 제가 예전에 미국 기업 분석 끝판왕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업스타트의 기업 가치를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많은 투자 가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오토론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스타트는요, 2020년 9월에 자동차 담보 대출 오토론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그 자동차를 살 때 론을 받은 이런 기능은 없었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2021년 3월에 굉장한 인수합병건이 성사가 됩니다. 프로디지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딜러 리테일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요, 조금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그 딜러를 상대로 하는 쇼피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쇼피파이는요, 작은 그 상인들이 이제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온라인 샵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영세한 자동차 딜러들이요, 프로디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온라인 세일 할 수 있는 이러한 샵을 개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새로운 자동차를 판매하는 딜러들, 그리고 중고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이 여기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그들 나름대로 온라인 샵을 구축해서 소비자와 다이렉트하게 만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그 프로디지를 인수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자동차 대출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자동차 대출 금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한 것이 2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의 얘기죠. 이때 업스타트 거래 총 금액의 35.7%를 오토론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업스타트의 그 많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오토론 쪽은 굉장히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에 발맞추어서 오늘 기사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트가 런칭을 했는데요. AI가 바탕이 된 파이낸싱을 해준, 파이낸싱이라는 건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토 리테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냈다라고 기사의 제목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가지고 렌딩 서비스를 하는, 대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 바로 업스타트잖아요. 이 업스타트가 발표를 했다. 업스타트 오토 리테일 소프트웨어라는 걸 새롭게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요, AI가 가능하게 하는 파이낸싱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스타트의 원래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었던 인공지능이 운영을 하는 대출 서비스, 그리고 새롭게 인수한 프로디지의 그 자동차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드디어 합병이 됐다, 제대로 믹스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이 합쳐지면서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한 솔루션이 만들어졌는데 이 솔루션은요, Enhanced Car Buying Experience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이제 자동차를 온라인을 통해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컨슈머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딜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마운 툴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렇게 자동차를 살 때 이 기능이 업스타트가 제공하는 오토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대출 서비스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디지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숍의 기능과 지금 업스타트가 가지고 있는 대출 기능이 짬뽕이 됐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업스타트는 지금까지의 성장 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좀 기쁜 뉴스가 이번에 발견이 됐다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는 자동차 판매도요, 온라인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와 발맞추어서 현대자동차가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한다라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모터가 이번에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데요. 아마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아마존 애드버타이즈먼트, 광고 부분과 손을 잡는다는 거죠. 디지털 리테일 익스피리언스다. 따라서 디지털을 통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이러한 경험을 진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특성들, 그 기능들을 살펴보면요, 현대가 가지고 있는 이볼브 쇼룸이 아마존 안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쇼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쇼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쉽게 자동차를 고르고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현대는 첫 번째 자동차 기업이다. 이게 아마존 안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좀 강화된 그 경험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동차 메이커가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리얼타임이니까 실시간으로 재고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딜러랑 다이렉트하게 컨택트도 가능하고요. 또한 옵션 같은 것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지 가격도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세한 사항은 amazon.com/현대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만 잠깐 보여드리면, 자, 지금 아마존 웹사이트 안에 현대 페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현대 이발브 쇼룸인데요. 이발브 쇼룸이라는 것은 그 진화적인 쇼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차종들이 보이게 됩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차종들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컬러까지 바꾸면서, 그리고 옵션 사항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가격도 직접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컬러가 화이트로 돼 있죠. 이 화이트 컬러를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자, 까만색으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반면에 빨간색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 파란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그 반면에 뭐 인테리어도 두 가지 색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거는 까만색인 것 같고요. 회색으로 바꾸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테리어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옵션 사항도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선택을 하면서, 자, 다양한 사항, 그리고 내가 차를 직접 사기 전에 어느 정도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기능은 앞으로 뭐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과 통합이 되면서 점점 더 편리한 기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발점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에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시작하는 현대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김에 니오라는 기업에 대한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니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기업 중에 선두주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니오의 주가가 어제 7%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가 굉장히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거든요. 자, 니오가 점프했다. 얼리 트레이딩이니까 어제 주식 시장 전부터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고 결국은 7% 가까이 성장을 했죠. 자,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바이 레이팅으로 움직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뉴트럴을 주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보유해라, 그냥 홀드의 의견을 주고 있다가 이번에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탄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요, 골드만이 어떠한 얘기를 해줬냐면 니오가 만들고 있는 ET7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ET7 모델이요, same 클래스니까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랑 같은 수준이냐면 벤츠가 만들고 있는 S클래스 그리고 BMW가 만들고 있는 7 시리즈랑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하면서 이러한 좋은 평가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차종이 바로 ET7입니다. 굉장히 좀 디자인이 예쁘기는 합니다. 뭐 자세한 그 스펙 같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쨌든 이 차종을 가지고 니오가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남아있는데 니오 데이가 이번에 12월 달에 펼쳐질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12월 달에 니오 데이에서 새로운 혁신적인 발표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프라이스 타겟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줬는데요. 무려 $56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6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니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차에서 전기차 충전으로 옵니다. EV고 관련된 기사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며칠 전에 GM이 그들의 야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9년 내에 2030년이 되면 그들의 매출을 2배로 늘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은 당연히 전기차의 판매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EV고 같은 경우는 GM과 굉장히 강력한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GM에서 이렇게 급격적으로 그 전기차의 판매가 올라간다면 EV고한테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시죠. 자, 에버코어 ISI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더블지 다운했다. 2배로 늘렸다는 거죠. 뭐를 2배로 늘렸냐면 불리시한 비유, EV고라는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그들의 평가가 2배로 놀랐다. 따라서 2배 정도 좋게 본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 모터즈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늘릴 것이다. 그리고 매출을 2배로 올리기 위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차징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무려 750밀리언을 비클 차징에 쏟아 부을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믿고 있다. 전기차의 그 그로스 성장은요, 힘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원동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귤레이션이 파트하게 부분적으로는 도와줄 거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정부 관련 당국에서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규제한다거나 아니면 세금 혜택을 전기차 부분에 줄 거라는 거죠. 전기차 부분에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보조금을 들면서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고요.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전기차 부분으로 뛰어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전기차 부분의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퍼블릭 차징 네트워크의 그 기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그 시내에 살고 있는 리테일 커스터머가 있는데 이 커스터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전기차로 이제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또는 굉장히 좀 낮은 인컴,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홈 오너 중에서도 가라지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공공시설
인버터를 이용해서 충전을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소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속 충전보다는 급속 충전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급속 충전의 선두주자가 EV고기 때문에 EV고를 좋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웃퍼폼 레이스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에브코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이 전기 충전에 투자하기 위해서 최고의 주식은 EV고라고 생각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EV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가격, 주가가요. 10day 그리고 50day, 100day, 200day 무빙 에버리지의 밑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10day는 지난 열흘 동안의 그 이평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다 찾아봐도요. 지금 현재 주가가 그 선들 밑으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현재 주가는 여기에 있는데 그 위에 모든 이평선이 위치가 하고 있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요. 이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평선을 뚫고 들어갈 때가 가장 좋은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EV고에 지금 투자하시면서 주가의 하락으로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진 것 같아서 기쁜 마음입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는 퀄컴 그리고 로쿠라는 주식을 가지고 우리가 차트상 분석을 함께 살펴보는 기사가 공유가 됐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기사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서 기술적 분석을 해보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입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테크니컬한 분석을 통해서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기사의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메가캡 스톡들이 힘을 내고 있는 데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레벨 이상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아마존이 첫 번째 주식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3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move back이니까 다시 돌아왔다. 어디로 돌아왔냐면요. above its 200-day simple moving average. 자, 200일 이평선 위로 지금 올라섰다는 거죠. 따라서 그 전까지는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었던 주가가 위로 송사슴 치면서 어떻게 보면 매수의 시점을 지금 맞이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 하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bearish crossover, 즉 50일 이평선 그리고 100일 이평선을 바라보니까 50일 이평선이 100일 이평선 밑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죠. 자, 보통은요 50일이 가장 높이 형성이 돼야 되고 100일, 200일 이평선 순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최근 들어서 그 주식의 모멘텀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꾸준히 우상향한 그 주식 차트를 보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50일 이평선이 100일 이평선에 비해서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신호도 발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다라고 하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신호가 감지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5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던 것은 9월 달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6월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이라고 하고요. 다행히 이번에 회복을 하면서 50일 이평선을 뚫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구글입니다. 구글의 페어런트, 즉 모회사인 알파벳의 주가 차트를 바라보면요. 다시 백 오버브니까 50일 그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섰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구글 같은 경우는 9월 28일 날 지금 50일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회복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식의 주식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는 기사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어제까지나 이론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 주식 차트만 믿고 지금이 좀 매수 시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메가 테크 기업들의 그 차트상 분석,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메가 테크 기업들의 주식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 주식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이죠. 주말에도 제가 기획 영상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내일 영상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n the tech conversation, Sarat, back to you.
So these are among the stocks that have pulled back, fairly hard. And I get that Facebook is its own individual story in some respects. It's down 12% in a month, and Apple, Amazon, Alphabet, and Microsoft are all down in the last month. You have positions, I think, in everything that I mentioned, all of the big five, as Wall Street continues to defend these things every day. I've mentioned calls every single day on these names. Most of them reiterated with overweight and a price target or a price target bump almost across the board. How do you view these now that they've pulled back? So, I think companies like Google are it's our largest holding, actually, and I would add to it if I had new money or a new account. I think Google's getting punished just because of what's going on the Facebook side. And if you remember, Google got punished pretty badly when YouTube was in the news. So I do like the Google story. I think Facebook's a unique story. I still do like it. I would pick it up if I had new money over here, because that's the time you kind of buy these companies when they're in the negative. Microsoft's a core holding as well. So I'm keeping my positions, I think, but at the same time, we've talked about you have to have exposure on the other side in the cyclicals and the industrials and the financials, and in a core portfolio, kind of that's where that barbell works. I know, but so I'm not overweight tech. But 5 minutes ago, you told me that you would wait to do anything because you think the market could come down more because of earnings and other things. But now you say, for Alphabet, which is your largest position, that you would add on weakness. So which is it? Now I'm confused. Well, if I had capital, if I had new money coming into an account, I would add to it. But right now, I'm not reshuffling my portfolio to add more Google when I already have the position I want in there. Okay.